추천 방식이 개선됐다고 해서 법안 전체의 위헌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이 발족되면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공명심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고요.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관님, 미국에서조차 최근에 특검이 폐지된 건 알고 계시죠? 아, 네네. 특검 제도가 폐지된 것은 특검이 사소한 것까지 기소하거나 수사할 수 있고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법 절차 때문에 폐지된 것이죠. 아, 네네.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 없더라도 이렇게 위헌성이 강한 법률은 대통령의 제2요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2요구권은 위헌법률 심판이 있기 전에 사전적 통제수단이거든요. 국회 입법권이 남용됐을 때 대통령의 제2요구와 헌법의 위헌재판 밖에는 통제할 수단이 없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사 대상 중에는 내란 선동죄 문제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내란 선동죄가 인정된 판례, 이석기 사건 아시죠? 네, 있습니다. 이게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반 토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130여 명의 통진당 관련된 조직원을 모아서 통신 전기 시설을 파괴하고 폭탄 제조법 논의하고 목숨 걸고 통일연맹하자고 결의하고 이런 것들을 주도한 사람이 내란 선동죄로 처벌됐어요. 네네. 일반 국민이 카톡 보냈다고 내란 선동죄 될 수 있습니까? 아,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특검 난발, 예산삭감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계엄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 국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란 선동죄 됩니까? 의사표현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선동죄는 선동을 통해서 장래의 내란 행위 실행을 유도하거나 실행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래 내란 행위를 유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해제돼서 판례상으로 내란죄가 그의 성립 소지가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는 건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네. 그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특검이 수사하게 되면은 당하는 국민은 말도 안 되는 내란 선동죄라는 제목 때문에 수사기관에 끌려다녀야 되는 꼴이고 이 자체로 헌법상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동죄는 주석표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결의를 굳게 하는데 의미가 있고 선동이라고 할 때는 좋아요. 예. 민주당 당직자들도 국민 세금을 보조받아서 하는 거고 국민 세금을 받아서 당 운영하면서 국민 신고하라고 하고 직접 그 비용으로 고발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외환죄도 문제입니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건 우리 헌법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보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헌법재판소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죠? 네. 대북 학성기 제재라든지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은 북한 지도부가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제재 수단이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본다고 사형까지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에 저는 포함되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북한 무인기 문제도 이게 지금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작전의 문제입니다. 그럼 무인기 보냈느냐라고 북한이 질문하면 딱딱 우리나라가 대답해 줘야 됩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일부러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북한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고 헌법상 국토수호 의무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비상계엄 후에 스스로 밝힌 고발건이 무려 67건이에요. 여기 계신 민주당 법사위원님들 누구도 누구 상대로 무슨 혐의로 고발했는지 설명하라면 당연히 못할 겁니다. 이걸 수사 범위로 삼는 것은 무한정으로 수사하자는 것인데 특정되지 않는데 차관은 이 고발에 대해서 수사 범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인지등 관련 사건은 모든 특검법에 다 들어와 있는 조항인 반면에 고소고발 사건 예전에 특검법 찾아보니까 2건만 도입됐고 최근에는 이제 특검법에 도입되지 않는 규정이라서 좀 광범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소고발. 저는 압수수색 예외 규정도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느냐, 공정한 재판에 받을 권리 침해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네. 네네. 물론 이 사건의 특수성상 국가기밀과 중첩되는 영역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시간도 오버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좀 지적하시더니 어떻게 박범계 하사님 시간 오버를 전부 다 두고 있어요. 자, 질의하세요. 아무 네. 지적이 없나요? 질의하세요. 거기다가 왜 책상을 칩니까? 왜? 왜? 우리 저 간사님이 굳이 책상을 안 쳐도 말씀 잘하시잖아요.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 여당 냈다고 지금 뭐 아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방금 좀 하시고요. 좀 하세요. 오버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송석준 의원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예. 질의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면. 자, 우리 지난 12월 24일경인가요? 블랙 의원이 위복했다. 폭탄을 소지하고 공항에 막 돌아다닌다. 여기서 얼마나 요란스럽게 얘기했어요. 바로 확인됐잖아요. 국방부에서 그런 사실 없다. 12월 4일날 전부 복귀했다. 일상적 훈련이다. 그 위에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오늘 또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했다. 언론 보도 나오자마자 여기서 말씀을 세게 하십니다. 이런 대통령이 있냐? 근데 가짜뉴스라고 바로 밝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요? 부끄럽지 않게. 아이고. 자, 무인기 북한 발성 안보실이 지시했다고 해놓고선 안보실에서 바로 확인했잖아요. 안보실에 지시한 사실 없다. 끊임없이 참 이 내란이 자, 계속 조영기 의원님 조용히 중이라고 하시고요. 다른 분들 다 조용히 하세요. 질문할 때 좀 들어주세요. 내란이 계속 중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게 국민들에게 공포를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하는 모습들이. 자, 법원 행정처장. 예. 자, 이거 제가 세 번째 질문합니다. 자, 피의자, 수사 중 피의자에 대한 체포는 216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제 처분도 216조에 근거했기 때문에 110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이건 준용되는 것까지는 법문상 명확하죠? 그렇습니다. 자, 통상적인 경우 피의자 체포를 위해서는 그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데 거부를 안 합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예. 자, 그 책임자, 군사 비밀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금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110조가 저희들 범위에서는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 안 하면. 예. 이것이 법원 행정처장은 주리적 판례가 물적 장소라고 하지만 판례는 아니죠. 자, 주리적 해설은 그렇다고 말씀하신 실제로 이 110조 해석은 전부 다 물건의 압수수색에 관한 부분만 규정되어 있지 사람 신병 확보를 위한 수색 장은 자체가 제대로 설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죠?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게 사람 체포를 위해서 그 장소에 들어가는데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들어가는 것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예, 여러 가지에서 연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집행하기 위한 시도도 적법해요. 그리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집행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막는 행위는 형사소송 110조, 경호법, 또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막는 행위도 적법해요. 그죠? 위원님과 같은 해석을 전전한다면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110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집행도 적법하고 책임자가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이것을 막는 행위도 적법하고 그러면 두 개의 적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마치 이 거부하는 행위가 불법인 양 막 대언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처장께서 말씀하시듯이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거부하는 행위도 법에 근거한 것이고 그 법에 근거해서 막는 행위로 적법하다면 두 적법이 충돌하는 이 상황입니다. 마치 체포인재 집행을 막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이에요. 맞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주말에도 그렇고 또 요 며칠간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불안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려요.
법원 행정 지금 재항고 됐으니까 빨리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입장 정리 하라고 몇 번이나 주문합니까 제가. 그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적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잘 예. 주의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넘겨보세요. 요 뒤에. 자, 법무차관. 네. 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협박행위고 폭동이다. 그래서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정확히 말하는 것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 24일 비로소 내란이 종결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 비상계엄 언제 종결됐어요? 바로 12월 당일에- 4일날 3시인가 종결됐잖아요. 해제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내란 상태입니까? 지금 내란을 가지고 공포 정치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자, 개혁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끊임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탄핵 반대한다면 반대 의견을 내는데 그거를 카톡 사찰하겠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카톡 사찰. 가짜뉴스 사찰하는 거 통일을 있는데 이걸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카톡 사찰 적절해야 안 해요. 그건 답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내란 선동 여부에 대한 해석에 나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선동죄가 네. 적용되기 위해서 적어도 비상계엄이 유지될 때까지는 가능하지만 네네. 해제되는 순간부터는 해제가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 아니에요? 예, 사후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차관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일단 기본적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석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우리 보충성의 법률을 생각하더라도 이 특검법이 이러한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제 우리 여당과 여당 사이에 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런 이제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질문에 답을 안 했는데요. 비상계엄이 12월 4일 해제됐고 그 상태로 종결되면서 이 판례에는 내란도 종결됐다고 했습니다. 맞죠? 판례 자체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이 내란 상태입니까? 예,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와 같은 판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조금 전에 법무부 차관 말씀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재판할 사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거가 네, 정리해 주시죠.